안녕하세요. 한여름님이 금융위기인데요. 갈수록 경제 충격의 공포가 커지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의 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위기가 아니래요. 금융위기하고 다르대요. 이창용 한국은행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치 약세다. 금융위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가치 하락폭이 위안화나 엔화보다 더 커지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다른 나라하고 가치 약세다. 다르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 배제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전문가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 대응이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언론은 많은 국민들 앞에 진실을 얘기할 그런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370원 넘어섰다라는 건 위기죠. 위기. 미 연준이 긴축 행보를 하고 있고 중국 봉쇄 그리고 유럽발 에너지 위기 국내 무역 적자 확대 이런 악재가 뭐 우리가 봐도 다 보이는데 저 한국은행 총재는 8월 25일날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율 방어할 생각 없고 그리고 기준금리 저렇게 더디게 올려서 수입 물가 잡을 의지 없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제가 좀 무리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이 벌어지는 걸 어쩌면 바라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사실상 좀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서 금융시장에서는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커집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전부 다 환율이 급등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지금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건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천하태평이라는 거죠. 뭐 남아있는 두 번 동안 0.25%씩 올려서 뭐 연말에 3.0 만들겠다는데 미국은 4.25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저기 있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장이 저렇게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꽤나 이제 우려스럽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냐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무역수지도 뭐 94억 7천만 달러 8월달이요. 뭐 적자액도 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8월달 무역수지 적자액은 66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기존 기록이 49억 5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지금은 94억 7천만 달러래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한국은행 관계자 보고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라는 걸 묻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나 신인도 문제, 외환 보유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1997년이나 2008년 사태가 반복할 것으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소리죠, 개소리. 뭐 외환시장의 유동성이나 신인도 문제나 외환 보유고 부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냐라는 생각인 거죠. 뭐 다른 나라 환율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뭐 개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뭐 물가 상승해야 된다고 하는 작자들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냐라는 거죠. 뭐 어처구니가 없죠. 뭐 이제는 1400원 돌파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400원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점점 더 우려스러운 거죠.
댓글들이 어떤지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이런 거죠. 이전보다 외환 보유액 많다. 아무 일 없다 하면 끝이냐. 원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문제는 원화 가치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뭘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는 건지 예의주시 그만하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혼장담만 하지 말고 환율 방어에 대처를 해라. 이러는 거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법무부, 경찰, 검찰은 국민들 갈라놓는 일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처음 해보니 어떻게 해야 통합을 이루는지 모르겠다. 관리들의 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문재인, 윤석열 경제수장들 하나같이 예방대책 없이 골마 터져야 미봉책을 쓴다. 결국 선진국의 파티장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다. 어떻게 현실을 내다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댓글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경제위기는 터졌습니다. 터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이제 궁리해야 되는 거죠. 극도로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 거. 이거 말고 없겠다라는 거죠. 수입보다,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는 거. 철저하게 돈을 모으는 거. 이거 말고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삶이 빡세고 더 어려워지고 더 난감해진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뭐 뉴스만 틀면 죄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인 거죠. 좀 많이 씁쓸합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네 삶이 좀 안 힘들어지고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괜찮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살아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공포감이 커진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봤을 때 그 한 남성이 수박 하나를 살려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수박을 하나 사기에는 부담이고 우리 같이 사서 반반 해가지고 사서 반 나눠서 가져갈래?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수박 한 덩어리 사면 가격이 뭐 25,000원, 3만원 이러니까 부담이죠. 수박은 먹고 싶고 하나 사서 또 남기기는 아깝고 뭐 둘이서 나눠가지고 사는 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모습인 거죠. 뭐 이제는 점점 더 당근마켓 되는 데서 중고로 옷을 싸게 사서 입는 것들도 이제 그냥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뭐 그렇게 살아도 뭐 하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를 점점 더 고민하고 점점 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환율은 금융위기다.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